당신은 오늘 하루 턱 밑까지 차오르는 캄캄한 절망감에 숨을 헐떡이며 깊고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는 듯한 끔찍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들 저만치 앞서 번듯한 모터보트를 타고 쌩쌩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구멍난 낡은 조각배에 앉아 부러진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은 서늘한 고립감 말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밤을 새워도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복잡한 공식들.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한 번 듣고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뼈아픈 열등감. 아무리 발버둥 치고 코피를 쏟아도 요지부동인 성적표의 잔인한 숫자 앞에서 우리는 문득 펜을 쥔 손을 툭 떨어뜨리며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아등바등 고통받고 있는 걸까? 이렇게 노력해도 결국 남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다면 나의 이 수많은 밤들은 전부 무의미한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순간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홀로 깨어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지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고 있는 학생 여러분. 당신의 그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기에 저는 오늘 밤 당신의 그 좁은 방 안으로 세상에서 가장 광활하고 처절한 바다를 조용히 들여놓으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스터즈 유튜브 꿈꾸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얄팍한 요령으로 좋은 성적을 얻는 법을 알려주는 뻔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와 숫자로만 인간의 가치를 난도질하는 이 잔혹한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철저하게 찢기고 실패하더라도 기어코 다시 일어나는 인간의 눈부신 존엄에 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헌사입니다. 부디 다른 곳으로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무거운 문제집을 잠시 덮어둔 채 저와 함께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걸작 노인과 바다의 그 거칠고도 장엄한 파도 속으로 깊숙이 뛰어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소설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늙고 쇠약한 어부입니다. 그는 한때 누구보다 크고 힘센 물고기를 척척 낚아올리던 전설적인 어부였지만 지금의 그는 무려 84일 동안이나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지독한 불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항구의 젊고 유능한 어부들은 매일같이 번듯한 배를 타고 나가 값비싼 고기들을 잔뜩 잡아 올리며 늙은 산티아고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눈에 산티아고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운이 다해버린 낡고 고집스러운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그를 따르며 곁을 지키던 소년 마눌린마저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 재수없는 산티아고의 배에서 내려 다른 배로 옮겨 타야만 했습니다. 텅 빈 배를 홀로 정리하며 낡고 찢어진 돛을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산티아고의 그 앙상한 뒷모습은 지독한 가난과 실패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노인의 처절한 고립과 패배감이 혹시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매일 밤 졸음을 참아가며 문제집을 풀고 학원을 전전하지만 모의고사 점수는 몇 달째 바닥을 기어다니고 등급은 꿈쩍도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겪는 그 숨막히는 좌절감이 바로 산티아고의 84일과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1등급을 철쩍 받아오는 얄미운 친구들의 은근한 무시와 동정 어린 시선, 너는 그렇게 과외를 받고도 왜 성적이 그 모양이니? 라고 묻는 부모님의 실망 섞인 혀차는 소리. 남들은 다들 모터보트를 타고 눈부신 성과를 낚아채며 승승장구하는데 나만 이 거대한 입시의 바다에서 낡은 노를 저으며 단 하나의 결과물도 잡지 못한 채 비참하게 말라가는 것 같은 그 뼈아픈 열등감 말입니다.
84일의 끔찍한 허탕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구제불능의 실패자로 낙인찍기에 충분한 억겁의 시간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낚싯줄을 끊어버리고 바다를 영원히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티아고 노인은 결코 바다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85일째 되는 날 새벽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낡은 조각배에 올라타 아무도 가지 않은 깊고 먼 바다를 향해 묵묵히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조롱이나 어제의 참담한 실패가 아니라 오늘 다시 미끼를 내리는 낚싯줄을 팽팽하게 줄 수 있는 자신만의 꺾이지 않는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먼 바다로 나간 산티아고의 낚싯줄에 마침내 거대한 생명체가 걸려듭니다. 그것은 노인의 배보다도 무려 2피트나 더 긴 1500파운드에 달하는 전설적인 크기의 청새치였습니다. 이 거대한 고기는 미끼를 물고도 결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노인의 작은 조각배를 끌고 끝도 없는 망망대해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장장 3일 밤낮에 걸친 늙은 어부와 거대한 자연의 피말리는 사투가 펼쳐집니다. 노인은 낚싯줄을 맨손과 등에 겹겹이 감고 고기가 배를 뒤집거나 줄을 끊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며 온몸으로 버팁니다. 거대한 청새치가 요동칠 때마다 날카로운 낚싯줄은 노인의 갈라진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들었고 등은 끊어질 듯한 극심의 통증에 시달렸으며 식수와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 지독한 갈증과 굶주림이 그의 이성을 무자비하게 갉아먹었습니다. 급기야 왼쪽 손에 심한 쥐가 나서 손가락이 갈고리처럼 마비되어 버리자 노인은 굳어버린 자신의 손을 향해 펼쳐져라 제발 펼쳐져라 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스스로를 가학적으로 다그칩니다. 학생 여러분, 이 숨막히는 노인의 3일은 바로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혹은 수능이라는 거대한 시험을 앞두고 치러내는 끔찍한 밤샘과 사투의 시간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너져 내리고 목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며 이러다 내가 쓰러지는 건 아닐까 싶은 극한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억지로 찬물로 세수를 해가며 펜을 쥔 손에 핏대가 서도록 힘을 줍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대한 지식의 덩어리, 마치 그 거대한 청새치와 팽팽하게 줄을 당기며 싸우는 그 고독한 새벽, 포기하고 낚싯줄을 놓아버리면 당장이라도 푹신한 침대에 누워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다는 악마 같은 유혹이 수백 번도 넘게 귓가를 맴돌지만 여러분은 결코 그 줄을 놓지 않습니다. 피가 나는 손을 헝겊으로 동여매고 묵묵히 버티는 산티아고처럼 여러분 역시 흔들리는 멘탈을 부여잡고 끈끈내 책장 하나를 더 넘기는 그 처절하고 위대한 인내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인이 자신을 이토록 끔찍하게 괴롭히는 청새치를 결코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고기의 숭고한 힘과 존엄의 깊은 감탄과 경의를 표하며 형제여, 너와 나는 지금 함께 묶여 있다라고 독백합니다. 배움과 공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적이나 원수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내 영혼의 근육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게 키워주는 위대하고 숭고한 대결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낑낑대며 마주하고 있는 그 버거운 학업의 짐들은 결국 여러분을 가장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로 이끌어주는 눈부신 동반자인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힘이 빠진 거대한 청새치가 은빛 비닐을 눈부시게 번쩍이며 수면 위로 솟아오릅니다. 노인은 마지막 남은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내어 묵직한 작사를 청새치의 심장에 정확히 꽂아 넣습니다.
피가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노인은 마침내 평생의 수건이었던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고기를 포획하는 데 성공합니다. 노인은 고기를 배 옆으로 단단히 묶고 찢어진 손에 묻은 피를 바닷물에 씻어내며 항구를 향해 벅찬 마음으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고기를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마을 사람들이 이 엄청난 성과를 보면 얼마나 경악하고 자신을 우러러 볼지를 상상하며 노인의 가슴은 터질 듯한 환희와 성취감으로 가득 찹니다. 자, 일반적인 동화나 뻔한 성공 스토리라면 이야기는 여기서 화려한 축포를 터뜨리며 행복하게 끝이 나야 합니다. 간절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고생 끝에 거대한 낙이 온다는 진부하지만 달콤한 교훈을 남긴 채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진짜 바다는 우리가 흘린 피땀 눈물을 언제나 공정하고 자비롭게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 가장 참혹하고 뼈아픈 진짜 현실의 비극을 우리 눈앞에 무자비하게 던져버립니다. 죽은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고 심해이 굶주린 상어떼가 노인의 배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상어인 마코 상어가 면도날 같은 이빨을 번득이며 청새치의 살점을 끔찍하게 물어뜯습니다. 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작사를 집어들어 상어의 급소를 정확히 명중시켜 죽이지만 그 찰나의 과정에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작사를 상어의 몸과 함께 바닷속으로 잃어버리고 맙니다. 피 냄새는 바다를 타고 더욱 짙게 번져나갔고 곧이어 갈라노스 상어떼가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노인은 노끝에 칼을 매달아 미친 듯이 찌르며 사투를 벌이지만 날카로운 칼날마저 뚝 부러져 나갑니다. 무기가 모두 사라진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노인은 결코 포기하거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부러진 노의 자루를 쥐고 그마저 산산조각이 나면 조타장치의 뭉툭한 막대기를 뽑아들고 덤벼드는 상어의 대가리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놈들이 나의 형제 같은 고기를 먹어치우게 놔둘 순 없어. 피와 땀이 범벅이 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상어떼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늙고 지친 노인의 모습은 인간이 운명의 폭력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눈물겨운 저항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앙상한 의지만으로 자연의 무자비한 폭력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상어떼는 밤새도록 끝없이 몰려왔고 결국 청새치의 그 아름답고 탐스러운 살점은 한 줌도 남김없이 깡그리 뜯겨먹히고 맙니다. 뼈를 깎는 3일 밤낮의 사투와 목숨을 건 상어와의 혈투 끝에 노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얗게 앙상해진 거대한 물고기의 뼈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하고 허무한 상실의 순간 앞에서 혹시 당신 자신의 웅크린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셨습니까? 몇 달을 잠도 못 자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 당일 극도의 긴장감으로 치명적인 OMR 마킹 실수를 저질러버린 그 캄캄한 날. 혹은 남들보다 10배, 20배의 코피를 흘리며 노력했지만 결국 나보다 머리가 좋고 비싼 과외를 촘촘히 받은 친구들의 벽을 넘지 못해 수능에서 평소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밤을 샜고 작살과 칼이 부러지는 고통을 겪으며 나의 청새치를 잡기 위해 핏빛 사투를 벌였지만 운이나 실수 혹은 선천적인 한계라는 무자비한 상어떼에게 내가 얻어야 마땅할 그 달콤한 결과물인 살점을 모조리 뜯겨버리곤 합니다. 남은 것은 남들에게 도저히 자랑할 수 없고 숨기고만 싶은 초라한 숫자가 적힌 성적표라는 앙상한 뼈대뿐일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소리칩니다. 거봐, 결국 내 피눈물 나는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었어. 나는 이번 생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바보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칠흑 같은 밤바다를 지나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산티아고 노인은 조각배를 메어두고 자신의 낡은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찢어진 거대한 돛대를 십자가처럼 등에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언덕을 오르다 수없이 바닥이 고꾸라지는 노인의 뒷모습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성자의 모습처럼 숭고하면서도 지독하게 가슴을 미어지게 만듭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허공에 뻗은 채 깊고 무거운 잠에 빠져듭니다. 다음 날 아침 고요했던 항구는 발칵 뒤집힙니다. 마을 어부들이 노인의 배 옆에 묶여있는 무려 18피트짜리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대한 청새치의 잔해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부들은 줄자를 가져와 그 거대한 뼈의 길이를 재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것은 평생 바다에서 뼈가 굵은 그 어떤 유능한 어부도 본 적조차 없는 어마어마하고 압도적인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살점은 상어에게 다 뜯겨나가 시장에 내다 팔아 돈으로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 거대한 뼈대는 늙은 산티아고가 저 먼 험난한 바다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투를 벌였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트로피였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관광객들은 그 뼈를 보고 그저 바다의 쓰레기라며 코를 막았지만 바다의 무서움을 아는 어부들은 경건한 침묵 속에서 노인의 초인적인 위대함을 온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따르던 소년 마놀리는 상처투성이가 된 노인의 두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고기한테 지신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진 게 아니라고요. 이제 저도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갈 거예요. 소녀는 노인에게 따뜻한 커피를 끓여주고 그의 피 묻은 상처를 조심스레 닦아줍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깊은 잠에 빠진 노인은 꿈속에서 아프리카 해변을 뛰노는 젊고 강인한 사자들의 꿈을 꿉니다. 그 평온하고 위험 있는 사자의 꿈은 비록 현실의 달콤한 결과물은 모조리 빼앗겼을지라도 노인의 내면만큼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상어대로도 꺾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장엄한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조용히 운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희미한 불빛 너머로 숨죽여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학생 여러분,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 인류 문학사에 영원히 빛날 가장 거룩하고 묵직한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결코 패배하지는 않아. 저는 오늘 밤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지 않은 성적 때문에 스스로를 루저라 부르며 깊은 절망의 심연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가슴 정중앙에 이 위대한 문장을 화인처럼 깊게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기대했던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남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명문대 합격증이라는 살점을 무참히 뜯어먹혔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고귀하고 찬란한 인간의 존재가 세상에서 패배한 것은 절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얄팍한 잣대와 무지한 사람들은 관광객들처럼 당신이 잃어버린 초라한 결과물만을 보며 수군거리거나 당신을 딱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삶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가장 깊숙한 심장 밑바닥은 당신이 캄캄한 밤바다에서 절망과 포기라는 상어떼와 맞서 피 흘리며 싸우고 끝까지 조타 장치를 놓지 않고 지켜낸 그 거대한 뼈대의 눈부신 숭고함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가며 새까맣게 밑줄을 그었던 수백 건의 문제집, 도무지 풀리지 않는 공식을 붙들고 밤새워 흘렸던 뜨거운 눈물, 책상을 엎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다시 펜을 움켜잡았던 그 수만 번의 고독한 결단들은 결코 허공으로 허무하게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비록 당장의 시험 점수라는 먹음직스러운 살점으로 치환되지는 못했을 망정
당신의 영혼과 뇌세포 속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거대한 뼈대로 굳건히 남아 영원히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 핏빛 선명하고 치열했던 과정 속에서 당신이 얻어낸 인내심, 한계의 벽에 머리를 부딪혀도 결코 물러서지 않은 깡다구,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도 처절하게 실패를 겪고도 기어코 다시 일어서는 그 눈부신 회복력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대학 간판이나 스펙보다도 당신이 남은 수십 년간의 험난한 인생을 찬란하고 굳건하게 이끌어갈 진짜 강력한 절대 무기입니다. 산티아고 노인이 잃어버린 고기의 살점에 대해 통곡하거나 운명을 저주하지 않고 평화로운 사자의 꿈을 꾸었듯 당신 역시 결과와 숫자에 대한 뼈아픈 집착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거칠고 무자비한 바다에 나가 두려움을 꾹 참고 당신만의 미끼를 아주 깊고 어두운 곳까지 내던진 참으로 훌륭하고 용감한 어부였습니다. 상어에게 살점을 뜯기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몽둥이를 휘두르며 싸워낸 당신의 그 선명한 투지는 전교 1등이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성적표보다 10,000배는 더 숭고하고 1,000배는 더 거룩하게 아름답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좁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앙상한 뼈대 같은 초라한 성적표뿐이라 할지라도 결코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거나 혐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정면으로 당신의 삶을 마주하고 온몸으로 껴안았다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훈장이자 증거이니까요. 무자비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노력해도 안 되는 놈이라며 스스로를 난도질하려 덤벼드는 내면의 날카로운 상어떼를 향해 오늘 밤 당신은 가장 단호하고 맹렬하게 소리쳐야 합니다. 나는 이번 시험의 점수를 잃어버렸을지언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나의 위대한 존엄만큼은 결코 세상이 빼앗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초라한 결과를 비웃고 외면하더라도 당신이 무거운 펜을 쥐고 홀로 쏟아낸 그 정직한 식은땀의 가치는 우주의 섭리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찬란하고 영원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바들바들 떨리던 손에서 그 무거운 펜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굽은 허리와 굳은 어깨를 꼿꼿이 펴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 숨막히는 학업의 압박감과 지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거친 폭풍우를 온몸으로 헤치고 무사히 당신만의 고요한 항구로 돌아온 자랑스럽고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당신의 그 고독한 사투와 펜을 쥐느라 짓무른 손가락을 저는 오늘 이 라디오의 따뜻한 전파를 빌려 세상에서 가장 벅찬 마음으로 부서지도록 꽉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치열하고도 고단했던 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당신의 내일은 그 앙상한 뼈대 위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롭고 눈부신 살이 기적처럼 차오르는 경이로운 시간이 될 것임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다가올 내일의 점수 압박도 당신을 짓누르는 타인의 무거운 기대도 모두 아주 깊은 심해 속으로 미련 없이 던져버리시고 산티아고 노인처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당당한 사자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걷는 이 고통스러운 10대의 모든 길이 설령 수많은 실패로 얼룩질지라도 그 험난한 길 위에서 흘린 당신의 땀방울이 기어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어른으로 빛내줄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상처받은 웅크린 등을 가장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마스터즈 유튜브 꿈꾸는 라디오.
오늘 제가 정성껏 준비한 묵직한 바다의 위대한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서 모두 맺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자책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